제가 여기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뭐 정치인 얘기 이런 거 할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이 약해서 그러니까요. 네, 알죠. 그쪽을 네. 잘 몰라서 그냥 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제가 만나봤던 대통령 부인 중에 한 분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때 아주 막내격 아나운서였고요. 아나운서를 비롯한 사람들 간담회를 주최를 하셔서 주최자 하셨어요. 네. 대통령 부인께서 어떻게 하셨던 것 같아요. 대통령도 따로 하시고 그때 그게 좀 이슈가 되던 때여서 그래서 한 20여 명의 아나운서를 비롯한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막내로 거길 꼈어요. 근데 처음 만날 때부터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잘 보고 있어요라고 작게 인사를 그렇구나. 해주시니까 너무 어머 이분이 세상에 내 걸 보신다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 앉아서 모두 발언을 간단히 하셨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2시간 동안 다 듣고 적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들으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반응을 다 그렇게 하시고 맨 끝에 정말 고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고 그분을 잊을 수 없고 진정한 리더의 소통은 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니 실례가 안 된다면 그분의 성함을 좀 조남을 좀. 이희호 여사 야, 하셨어요. 그렇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부인이셨던 이 여사 이런 말씀 해주셨다는 건데 정말 이게 정치권에도 보면 다양한 말의 형태가 있는데 네. 그 달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네. 사실 오창석 변호는 워낙 달변이지만은 맞습니다. 정치인 중에 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달변이다 이런 사람 좀 있어요? 네. 발변이다. 워낙 좀 많은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호 선생님 말씀 나왔으니까 네. 거기로 좀 이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대중 누가 어떤 정치인이 가장 좋냐고 그러면 늘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건 이호 선생님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기에는 동지였죠, 동지. 네, 동지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농민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 덕분에 사실은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었고 197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는 축첩제도 폐지, 혼인 신고를 하자 이런 공약들을 냈어요. 혼인 신고를 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었는지 몰랐는데 그 당시는 혼인 신고 없이 결혼하다가 할아버지들이 다른 분이랑 결혼해서 그냥 원래 살던 분 버리고 막 이런 거 날 비일비재했대요. 야.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자라는 공약을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호 선생님이 출마한 게 아니라 김대중 당시 의원이 이제 공약으로 내고 만들었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도 워낙 토론을 잘하고 말씀을 잘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톤이 사자우를 토해내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조곤조곤하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말씀을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고 나니까 그에 비견할 만한 사람은 안 떠오르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시대적 네. 교류도 약간 있는 것 같은 게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정치인의 말을 얘기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정말 유창하게 말하시는 분이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도 토론이 가능한 사람이었고 그의 옆에는 유시민 작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바로 2000년대라고 한다면은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뭔가 좀 이렇게 달변가는 아닌데 네. 좀 진정성 있는 말하기가 약간 또 이렇게 뭔가 통용되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2020년대로 돌아와서는 뭔가 또 달변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런 네. 분들이 또 주목을 대통령께서 말씀 받고 잘하시고 정치권에서도 워낙 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 소견을 뭔가 논리 정합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각광받는 네. 그런 분위기 자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유시민 작가를 방금 말씀해 주셔서 유시민 작가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원탑입니다. 아직까지 네, 원탑. 네. 왜냐면은 이분이야말로 진짜로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한때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매불쇼에서 나가서 얘기했었던 거기도 한데 보노보와 침팬지라든지 네, 이런 네, 네.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정치인들을 풀어가 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이 바닥에 비유는 늘 등장하는 기법이긴 한데 본인이 어딘가에 꽂혀서 현실의 상황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는 유시민 작가님만의 특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분이 중요한 그럼요. 고비, 네. 중요한 선거 때마다 등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노회찬 의원님이 계셨다면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네. 좋았을까. 정말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했거든요. 네. 이분이 지금 시점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듣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했다는 말인데 정치란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셨던 분들이 결국 국민의 마음속에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예시로 드셨던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렇고 저는 노회찬 의원님도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렇게 예. 그 뭔가 회상을 자아내게 하는 상황인 건데 때로는 또 말하지 않음으로써 울림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과 만날 때 그렇죠. 침묵을 통해서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침묵은 사람을 긴장시키기도 하고요. 침묵은 사람을 여유롭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침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네 또. 네. 어색한 사이에서는 침묵을 참죠. 견딜 예. 수가 없죠. 네. 누구든 먼저 입을 열게 되는데 가까운 사이만이 침묵으로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은 뭐 잘은 모르긴 하지만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조금은 침묵의 미덕을 조금 살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를 전해봅니다. 근데 되게 공감합니다. 예전에 무릎팍도사 지금이야 역사 속의 프로그램이 됐지만 한고은 씨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주로 매력적인 이성이 말했을 때 이렇게 또 저는 뭐 침묵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안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또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 꼭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사과도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정치권에서 사과 못해서 오히려 더 네. 득이 아니라 실을 보셨던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사과하면 제 후배이기도 한 전현무 아나운서가 떠올라요. 네. 전현무 아나운서는 활동하면서 사과할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과를 정말 잘했어요. 잘했다는 건 시점이 늦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날 밤에 무슨 연예대상 사회를 보면서 함께 나왔던 출연자에게 좀 무례하다고 느낄 만한 언행을 했다면 다음날 그걸 확인하면 바로 사과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네, 그 친구는 정말 사과를 제때 정확히 잘해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러이러한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걸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죄송스러운 건 그렇게 지적해 주시기 전에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고 그 대상이었던 형님에게도 사과 인사를 드렸고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심하겠습니다. 사과가 갖춰야 할 모든 걸 다 갖춰진 사과문을 제때 발표를 해요. 저는 사과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야, 정말로 그 최욱, 전현무 두 분이 잘하는 거는 아마도 사과가 아닐까 싶은데. 적절한 시기에. 아니 우리 그 정치권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런 사과를 적시에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사과하면은 그 프레임에 빨려 들어간다는 공포심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순간 그거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나는 조금 정치적 뒤안길로 물러나거나 앞으로 나설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적시에 사과하는 건 저는 그 정치인을 오히려 좀 빛나게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완전히 이 사람을 사라지진 않게끔 만들어준다. 최근에 우리 당 얘기지만 정청래 대표가 지사를 방문했어요. 네네. 맞아 기억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정청래 당 대표의 그 e스포츠의 해박한 지식은 스타크래프트에 멈춘 것 같아요. 뭐 그럴 최신 수도 게임이 있어요. 아니고 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스타크래프트에 멈추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이 은퇴한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생계 유지나 뭐 이런 사회적 왕성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승부 조작한 사람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사실 바로 신속하게. 뭐 커뮤니티가 네. 터졌습니다. 커뮤니티가 터질 정도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서 사과를 한 거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왜냐면은 거기가 중요하다라고 찾아간 장소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룰을 정확하게 따라야죠. 말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뭐 아주 좀 극단적으로 비하면 e스포츠의 윤어게인 같은 얘기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아예 금지어예요. 그 단어. 그렇구나. 그분의 성함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또 가볍게 얘기하면 e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냐 우리 얼마나 심각한데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주 금기어예요. 그렇구나. 네, 그런 분에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사과하는 건 당연했다. 그리고 사과의 내용도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한 진심을 담은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금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공감에 관하여 책도 내셨고 최근에 이제 모두가 행복해지는 말, 네.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라는 네. 에세이도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 네. 이게 아이들의 그 말들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적으신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아이들의 말을 주워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네. 제가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기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동으로 크는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엄마 아빠 외에는 어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저희와 비교를 해보면 저희 때는 집에 친척 어른들이 꼭 한둘씩 있었어요. 아, 네. 이모, 삼촌, 뭐 시골에서 올라온 뭐 육촌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집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계신 우리 집에 그냥 며칠 계시는 게 당연했고 뭐 동네 어르신들하고도 늘 가까이 지냈으니까 부모님 외에도 어른과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점점 나이가 내려갈수록 어른과 말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으니 코로나 기간 3년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거나 갔지만 마스크를 하고 갔거나 갔지만 마스크를 하고 친구와 손을 못 잡았어요. 친구와 놀지 못했다고요. 네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장 사회성이 발달해야 할 3년 동안 그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는 가만히 있는 친구 와서 툭 밀어서 넘어뜨리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냥 놀자고요. 야 같이 놀자를 못하는 의사표시가. 거예요. 어떻게 네. 놀자고 얘기를 못하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서 툭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엄마 아빠들이 그런데 정말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아 그런 거라면 내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라디오를 매일 진행하는데 라디오 청취자들이 아이들 얘기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 후배 아나운서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뭐 누구 딸 아들 중에 어머 얘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니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30개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동화처럼 썼고 동화책처럼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린이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동화책처럼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후배 아나운서 아들인데 얘가 이제 팀장이 됐는데 좋은 팀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아이를 재우면서 누구야? 엄마가 팀장이 됐는데 좋은 팀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네 회사에 엄마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많지. 뭐 부장님도 계시고 뭐 본부장님 많으셨더니 그럼 걱정하지 마. 나도 학교에서 회장을 하는데 회장이 하는 일은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일뿐이야. 어려운 게 생기면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셔. 엄마도 회사에서 엄마네 팀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될 거야. 어려운 건 다 위에 사람들이 해줄 거야. 얘가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본질을 꿰뚫는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30개 모았어요. 네. 야 정말 편하게 하세요. 부장이 다 알아서 해줘. 사과 한번 쳐 오늘.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막간 임경빈이 있습니다. 야 근데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이금 네. 선생님이 서두에 강조하신 네. 그 공감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결국 공감의 기본이라는 것은 뭐 세대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잘 듣는 것에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금 선생님 모든 책의 시발은 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책들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세상에서 네. 제일 남는 장사가 남의 얘기 듣는 장사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였을 때 내 얘기만 막 하고 온 날은 뒤가 좀 헛헛해요. 근데 친구들 말을 많이 들은 날은 생각할 거리가 생겨요. 네. 아, 걔는 시어머니랑 그랬구나. 아, 저는 사실 아침 프로그램 할 때 늘 친구들이 제 교재였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일, 자식과 있었던 얘기 늘 듣는 게 늘 방송에 도움이 되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내가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는 장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아 저도 재단할 때 많이 들어야겠다. 이 방송가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뭘 민원을 넣은 게 있어가지고 할 얘기를 하러 좀 정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거 말하지 말고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약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 오찬 네. 건우가 오늘 이금희 선배님 처음 만났는데 네.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좀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다방면으로 인터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저 오기 전에 그 마이금이 유튜브 채널에 축구 선수 이근호 씨랑 인터뷰한 거를 30분짜리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다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매칭이 안 되는 원래 스포츠캐스터셨던 것도 아닌데 그 축구 선수 이근호 선수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대가가 되면 어떤 분야의 사람과 만나도 인터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근호 선수는 국대 경험, 월드컵의 경험,
클럽의 경험, 잘 안 됐을 때 3년 동안 힘들었다고 벤치에서 경험, 그리고 다시 은퇴하고 요즘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후배들과 경기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 발달장애 아동가 뭐 맞아요. 하는데 그거 참 보람차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쑥쑥쑥 끌어내더라고요. 이근호 선수의 표정을 봤는데 제가 원래 팬이기도 했지만 선수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표정을 봤는데 정말 본인이 신나서 재미있어서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거는 결국은 리스너가 잘해줘야 되는데 리스너이자 또 이제 이 인터뷰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대가의 모습이 좀 많이 느껴져서 야. 다시 한번 반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가서 오늘 약간은 정리하듯이 좀 세게 발언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선회하겠습니다. 아, 네, 이런- 얘기를 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후배의 헌사를 들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사를. 예. 저는 오창석 평론가 같은 분이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 미래의 대통령. 네네네. 미래 대통령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그건 절대 안 되겠지만 미래 대통령 오창석. 아 진짜 아니 그리고 정말 저는 남천동이 참 고마운 것이 네. 웃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힘든 하루를 지내고 그 끝에 이렇게 웃으면서 또 그냥 가볍게 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저도 바쁘게 지내느라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다가 남천동을 보면서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아. 찾아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몰랐던 거 네. 이런 건 나도 알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구독자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임경빈 작가님 뭐 오창석 평론가님 이런 분들이 저는 우리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구기현 기자님이 계십니다. 네. 아니 남천동 출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아, 되죠. 우리 무조건 되죠. 이규민 선배님. 네, 예. 그래서 가서 오프닝 때 뜬금없이 얘기하기 이렇게 신경이 나왔어요. 많은 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